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풍무동에 좀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또 인근에 좀 토지를 보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방금 부동산 사장님이랑 좀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4기는 현재 접수 기간인데요. 이게 접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기저효과랑 기고효과 이 두 개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현재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적응을 할 때 불편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보면 최근에 시장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살아난다는 게 이게 제 입장에선 기조효과 때문에 그래요. 제 입장에서 첫 번째 기조효과인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기조효과예요. 뭐냐면은 거래가 아예 안 됐어요. 한 15개월 동안 시장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이고 희생을 감내해야만 하고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하실에 있었던 거예요. 공기와 해가 들지 않는 지하실에 있다가 이제 1층에 올라오니까 상쾌한 공기와 햇빛이 날 반겨주잖아요. 그런데 그래봤자 1층이거든요. 그런데 기저효과로 너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거래량이 늘고 있다, 요 말씀을 드린 건데, 많은 분들이 뭐 다시 오르냐, 막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게 되면은 시장이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에 한 달에 아파트 거래가 6,000건이 평균이라고 치면은 이게 600건 밑까지 내려갔다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600건 밑으로 지속된 건 한 달밖에 안 되는데 1,000건 안팎, 2,000건 아래로 내려와서 유지가 됐던 게 15개월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이제 이게 한 1,500건, 2,000건 사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평균에 비하면 3분의 1 토막이니까 여전히 안 좋은데 600건이랑 비교하면 두세 배가 늘어난 거니까 기조효과로 봤을 때 시장이 살아났다,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면은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설레발 치거나 시장이 별 변화가 없는데 막 몇 개의 거래 사례 들고 와서 누구를 막 이렇게 막 자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왜 그러냐면 그거는 많은 분들의 기고효과 때문에 그래요. 뭐냐? 요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시장이 마구 폭등했어요. 그리고 전세가도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혼돈의 시장이었고 저는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어디에 젖었냐면 올라간다 그랬을 때 그 폭이 있고 내려간다 그랬을 때 그 폭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정리를 드리자면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몇천 단위예요. 올랐다 하면은 1억, 2억 막, 그리고 가면 매물 없고 사람들 막 우르르 몰려와 있고, 내려간다 그래봤자 잠깐 조정받고,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기고효과예요. 근데 기고효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시장이 살아나는 거는 가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참 다행히 지금 한 15년? 그러니까 어쨌건 20년은 안 됐는데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시장을 지켜봐 온 지. 처음부터 지금처럼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제일 맞아요.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은 분명히 맞지만 시장이 좋은 건 아직 아니다. 근데 문제는 방향성인데, 많은 분들은 일단은 지난 시장, 자극적이었던 시장에 완전히 딱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누가 뭔가 살아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봤자 아무것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전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오를 때도 요번에 내려갈 때도 많은 분들을 쥐어 흔든 게 뭐냐면 언론이에요. 언론에서 굉장히 뭔가 뒤처진다는 공포심 또는 집값이 내려간다는 공포심으로, 사실 언론사 분들은 컨텐츠 조회수랑 광고로 돈 많이 버셨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기사를 낼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거의 대부분 한국부동산원이었는데 전 아직도 이 말은 할 말이 없어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일정 시점부터 제가 보는 시장이랑 한국부동산원은 거꾸로 갔어요. 처음엔 정도의 차이였다가 거꾸로 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방송에서 저는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안 씁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비난이 너무 심하셨어요. 넌 역시 가짜다. 너는 입만 터는 사람이다. 너는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어느 순간부터 한국 부동산은 안 쓴다는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언론에서 지금 통계 조작설이 나왔고 제가 생각한 내용이 기사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땐 통계를 임의적으로 적어 넣었던 느낌이 너무나도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얘네를 근간으로 언론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언론에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야지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에 나오려면은 한국 부동산원처럼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저랑 쭉 같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가 나오려면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최하 한 달 걸려요. 최소 한 달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저효과가 있어요. 너무 안 좋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시장으로 전환되는 데이터까지 나와서 언론에서 떠들려면 제가 봤을 때 최하 2달 이상 걸려요. 2달에서 3달은 걸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가면 즉각 체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잠실 아니면은 과천 아니면은 동탄 이런 데는 가면은 분위기가 변했다는 게 느껴지고 몇몇 지역은 가격도 변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보시면 변화가 없어요. KB 시계열 매주 나오잖아요.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변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 보시면은 변한 게 체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데이터 변화는 언제 나올까요? 시간이 걸리겠죠. 언론은 언제부터 얘기할까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가 변한 다음에 통계가 나와서 다른 언론사에서 얘기하면 눈치 보다가 아 저게 조회수가 나오는구나 우리도 다뤄야겠구나 이렇게 흐름을 타면은 그때야 비로소 뉴스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저렴한 가격의 매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고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단계란 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신용도나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집을 살 수 있는 타이밍과 없는 타이밍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갔을 때는 관심이 없거나 의심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아쉬워하거나 못 사요. 그리고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포기를 해버리시거든요. 근데 이게 참 제가 지켜볼 때는 삼자 입장에서 지켜보니까 이게 확인이 된 건데 스스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땐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아, 나는 바닥을 확인하고 발목에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쭉 지켜보면은 내려갈 때 발목은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란 게 여태까지 역사도 있고 전세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확인할 게 있는데 물론 확실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다 내려오지 않았나? 발목쯤이 아닐까? 이 정도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할 때는 절대 안 사요. 그때는 언론에서 이미 공포성 뉴스를 막 이렇게 사방에 깔아요. 아무도 못 사요. 그럼 이제 바닥을 찍어요. 발바닥에.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발목이 되면은 발목이라고 인정을 안 하거나 발목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무릎쯤 가면은 아무도 안 사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고 허리쯤 가면 사람들이 이제 달려들어요. 분위기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럼 허리쯤 가서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가슴으로 가면서 규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저렴할 때 못 사시는 분들은 계속 못 사고 사시는 분들은 계속 사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집값이 저렴할 때 샀다는 분들이 나중에 자랑을 해서 그렇지 완전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서 사세요 마세요가 아니라 요런 단계별로 알고 가셔야 시장에 대해서 괴리감이 없어요. 지금 나가보시면 시장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좋아지고 있는데 이 정도 좋아진 걸로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오고 데이터는 시간이 걸려요. 데이터 나온 다음에 언론은 시간이 더 걸려요. 언론까지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지만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많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는 게 A란 분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다음번엔 과감하게 실행을 하시고 B란 분은 이걸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별 자극적이지 않고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 머리 안엔 기저효과가 있고 기고효과가 있는데 저는 기저효과가 커요. 시장에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1년 정도 시장에 관심을 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고효과가 높아서 지금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들은 언론이 얘기해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 언론에 나올 때쯤이면 또 늦어요. 그러니까 가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시고 언론을 보신 다음에 지금은 부탁드리는 게 하나예요.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세 지역 있죠. 뭐 과천, 잠실, 동탄 요 세 지역 정도만 꼽아서 나가보시면은 사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손님수가 늘었냐, 거래가 좀 됐냐, 가격에 변동이 있었냐. 그런데 아마 데이터에 확인을 해도 언론에 확인을 해도 이게 확인이 어려울 거예요. 언론에 예를 들어서 10곳 중에 한 군데 정도가 다룰지 모르겠는데 대세는 변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게 아직 조회수가 안 나와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뛰면서 확인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배우기 좋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분들은 이 영상 하나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최소한 이런 식으로 제 얘기를 듣고 시장이랑 변경해 이게 서로 체크를 해보면은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 제 말이 실제로 이게 현실화 되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면 또 기회가 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괴리감이 심한 타이밍이 이렇게 자주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현장에 나가보고 언론이 뭐 하는 데인지 데이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사람과 대중들은 언제 움직이는지를 한번 쫙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번 이 경험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활동을 해 나갈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